빠지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때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특히 학기 초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수업을 할 때, 그때 여기 굉장히 많은 학생이 들어와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개별 증원을 작년 2학기부터 못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실이 굉장히 큰 대형 강의실, 그래서 100명, 2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이라면 가능하죠. 근데 이런 강의실은 대형 강의실이 아니죠. 대형 강의실은 이렇게 원형 구조로 되어 있고 경사가 있어서 어디 앉아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이 대형 강의실이죠. 우리 학부처럼 이걸 터가지고 중국집에 가면 방 하나 트고 또 트고 또 트듯이 그게 대형 강의실이 아니죠. 여러분들 뒤에 사실은 이 뒤에 3분의 2 이하에선 여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더 이상 사실은 몇 년 전에 학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우리 학부에 있는 이 세 스팬 강의실을 전부 다 없애는 겁니다. 다 여기 스팬, 두 스팬만 해서 이런 다 없애면 이런 강의실이 없다면 90명을 수용하는 수업은 할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강의실이 있으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나도 가르치고, 그건 여러분의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고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개별 증언은 불가합니다. 내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뒤에 보면 지금 이 수업 내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도 촬영을 해서 한 학기 정도 지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내용을 게시합니다. 그래서 소위 웹하드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알죠? 그래서 웹하드에 게시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공부에 도움이 받도록 그렇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디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내가 느끼는 장점은 그 전에 비해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게시한 이후에 이 전자회로를 포기하는 학생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 전자회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거나 아니면 이제 4학년이 되거나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닌데 학기 초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여기에 필요한 기초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학기 초에 여러분이 느끼기엔 새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미리 질의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듯이 2학년 1학기 때 너무나 많은 전공 과목을 동시에 배우게 되니까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일단 포기를 하고 또 이제 다시 재이수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8반을 운영하는데 90명씩 8반이면 여러분들 학생 숫자를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많은 학생이 전자회로는 2번씩 수강합니다. 2번씩. 어떤 형태로든지 2번씩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가수요가 있는 겁니다. 가수요. 전자회로뿐만 아니라 2학년 과목 중에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학생도 많았는데 그 비디오를 촬영하고 한 학기부터 그 학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있으면 학기 초에 설사 놓치더라도 항상 비디오로 돌아가서 다시 픽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건
그게 내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비디오를 이번 학기에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번거로운 일입니다. 촬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웹하드를 운영하는데 비용도 듭니다. 비용도 어떤 개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고, 또 그 과정도 굉장히 번거롭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운영합니다. 근데 굉장히 나쁜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업 참석률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번 이 과목엔 시험을 3번 칩니다. 첫 번째 시험 치고 나면 반 이상, 심지어는 절반도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출석률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디오가 있으므로 이제 언제든지 비디오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난 학기에 학생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뒷자리에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짧은 휴식 시간 동안에 이동하다 보면 힘들고 특히 오전에 있는 수업은 오늘 수업은 비디오로 대체한다. 근데 그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비디오는 어떤 보조적인 거지 만약에 비디오로 수업을 한다면 여기 모여서 수업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디스트리뷰션 해주면 그게 수업이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비디오는 불가피하게 한 번에 빨리 지나가면 이해가 안 되거나 수업 중에 여러분 질문을 일일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듣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지 그게 주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비디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 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비디오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됐습니까? 또 하나는 이 수업에 원칙적으로 출석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출석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건 어디에 있건 그 여러분 개인 문제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출석률이 너무 저조해지면 비디오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지면 절반 이하가 된다든가 60명, 50명 되면 출석을 체크합니다. 출석을 체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뭔가 내가 굉장히 이 클래스에 불만이 많고 불만족하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학교 와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출석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가 지난 학기에 한 번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 출석을 부르고 그거 출석 점수라고 굉장히 웃기는 사실 유치한 얘기죠. 그 시간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학기에 출석을 부른 적도 있고 만약에 이번 학기에 또 출석을 체크하게 된다면 출석 부르고 비디오도 중단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나눠주는 건 소위 그 슬라버스 수업 계획서인데 조금 이따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일단 받아놓고 Sham, you are taking video now. Okay.
지난 학기에 이 비디오를 촬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칠판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서 그래서 학부에 컴플레인해서 이제 여기 만든 새로운 칠판 그리고 새로운 분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굉장히 깨끗하게 지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촬영한다면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강 봤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인강에 보면 그 수학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응? 신승범. 신승범은 문과 수학에서 그 1인자고 이과 수학. 그래서 그 사람 수업하고 내가 그 사람들 인강을 가끔 보는데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른가? 가장 달랐던 게 칠판이었어요. 그 사람 칠판은 굉장히 선명하고 여기는 이제 지우고 나도 잘 안 지워지고 뿌옇고 그래서 학부에 컴플레인을 해서 학부에서 이제 새로운 칠판을 했고 그리고 그 내가 이제 비디오 촬영하고 이거를 이제 학부에서 알게 돼서 그래서 그걸 이제 환영하지 않는 분들도 많죠. 내가 시작해서 다른 사람도 하게 되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기 이제 카메라를 장치했습니다. 저걸 장치했는데 저걸 실험해 본 결과 도저히 이게 맞지 않습니다. 수업에. 어떤 거냐면 수업할 때는 이제 나는 움직이지만 칠판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지만 칠판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비디오는 사람의 움직임을 잡으면서 계속 그 오토 포커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칠판을 들고 흔들면서 수업을 하는 거와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 멀미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웃됐고 여기 이제 우리 학생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아주 그 최적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볼 때 지장이 없는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강과 왜 다르냐 이 비디오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정말 그 몇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기사들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할 비디오가 내용만큼도 좋다 이렇게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1장부터 합니다. 1장.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기 이 칠판에 판서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전자회로는 여기다 많은 그림을 그리는데 서킷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회로도를 그리는데 그릴 때는 번거롭지만 그걸 그리고 다시 옮겨 그리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공부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회로도를 올려놓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카피하고 다시 그리고 그게 훨씬 효과도 있고 집중력도 훨씬 증가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가지 단점이 일반 분필은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래서
자,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다음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과목 이름이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일렉트로닉스. 전자회로라고 불리고, 그 전자공학 혹은 전자공학과의 이름이 뭡니까? 일렉트로닉스입니다. Department of Electronics죠. 그래서 이 일렉트로닉스가 전자공학 전체로 그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전자회로라는 특정 과목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이 일렉트로닉스 전자회로가 전자공학을 대표하는 학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전자공학의 가장 특징적인 과목이 뭐냐면 전자회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학문에서는 배우지 않는 전자공학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전자회로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보면 공부하는 시간을 대부분 어디에 보냅니까? 수학에 보내야죠. 여러분 수학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 경북대에 왔을 겁니다. 올 수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공학을 공부할 때 이 전자회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목 이름이 일렉트로닉스고 그게 바로 전자공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전자회로가 어떤 것인가를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스피커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앰플리파이어 시스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걸 마이크로폰입니다. 마이크로폰. 그래서 마이크로폰에 내가 작게 얘기하는 음성 신호를 weak acoustic signal. 어쿠스틱 시그널은 음성 신호입니다. 어떤 작은 신호, 내가 작은 목소리로, 사실은 작은 목소리도 아니지만 일단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이 마이크로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음성 신호를 일렉트로닉 시그널, 전기적인 신호로 바꿉니다. 전기적인 신호를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인웨이브처럼 이런 사인웨이브의 시그널로 바뀌고 이 마이크로폰을 트랜스듀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트랜스듀서. 그래서 이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건데 이 전기 신호는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서 이 전기 신호로 궁극적으로 여기 스피커가 있는데 이 약한 전기적인 신호로선 스피커를 구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피커가 있죠. 스피커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작은 일렉트릭 시그널을 굉장히 큰 일렉트릭 시그널, 세기가 강한 일렉트릭 시그널로 바꿔서 그걸 스피커에 연결하면 스피커에는 여기 떨림판이 있습니다. 여기 전기적인 신호가 가면 스피커에 있는 떨림판이 움직이면서 다시 음파를 만들어서 스트롱 어쿠스틱 시그널을 만들어서 내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도 저게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오디오 앰플리파이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앰플리파이어 시스템을 보면 여기에 마이크로폰이 있고 여기에 스피커가 있고 이 사이에 있는 게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앰플리파이어의 단어 뜻이 뭡니까? 증폭하는 거죠. 크게 하는 겁니다. 증폭. 뭘 크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일렉트릭 시그널을 weak 일렉트릭 시그널을 크게 스트롱 일렉트릭 시그널로 바꿔서 스피커를 구동해서 소리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게 여기에 있는 간단한 오디오 앰플리파이어 시스템이고 여기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이 소위 앰플리파이어를 일렉트릭 서킷, 일렉트로닉스라고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닉스가 앰플리파이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런 부분을
일렉트로닉스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여기는 어떤 형태냐면 작은 일렉트릭 시그널을 큰 시그널로 바꿔주는 그런 목적을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일렉트릭 시그널을 우리가 어떤 주어진 형태에서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데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어떤 요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일렉트로닉스, 전자회로라고 부릅니다. 전자회로. 그래서 이 경우는 앰플리파이어죠.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는 이 경우는 작은 일렉트릭 시그널을 큰 스트롱 일렉트릭 시그널로 바꿔서 스피커를 구동해서 다시 음성 신호를 재생할 수 있는 이게 일렉트로닉 전자회로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티피컬한 이그젬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장황하게 얘기를 설명했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닉 서킷, 전자회로 혹은 일렉트로닉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네, 이 단어가 좀 더 스탠다드에 가까운.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렉트로닉 서킷 혹은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적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아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유용한 useful application 서킷을 만드는 거죠. 아까 같은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컴포넌트이 있습니다. 이 앰플리파이어에 재료가 있죠.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서킷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서킷 컴포넌트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합니다. 여기에 어떤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서킷을 만든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앰플리파이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결과물을 이걸 이용해서 만든 이걸 일렉트로닉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인 산물. 그래서 예를 들면 앰플리파이어 서킷 자체가 일렉트로닉스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굉장히 그 협의의 해석이고, 좁은 의미의 전자회로는 이런 서킷 자체를
앰플리파이어 자체를 전자회로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서킷 컴포넌트를 유용한 서킷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여기에 사용되는 서킷 컴포넌트의 성질, 디바이스 프로퍼티를 알아야 되고 어떤 회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디바이스 프로퍼티를 알아야 되고 더욱 중요한 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지금의 경우는 작은 일렉트릭 시그널을 큰 일렉트릭 시그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인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때, 4학년 때 공부할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ystems and Control이란 과목의 지식도 필요하고, 또한 Signal Processing이란, 그리고 Circuit Theory, 회로 이론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주변 지식을 가지고 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컴포넌트에 대한 회로적인 성질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유용한 서킷을 만드는 이 전체를 일렉트로닉스로 부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물, 이 서킷 자체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전 과정, 그래서 이 전체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전체가 일렉트로닉스다. 그래서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전자회로입니다. 전자회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도 전자회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휴대폰도 전자회로고, 그죠? 거기에 있는 회로 자체도 전자회로지만 그 전체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하는 이게 전부 다 일렉트로닉.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광범위한 학문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죠. 일렉트로닉스와 이쪽에 일렉트릭 서킷 어널리시스 이런 거, 회로이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회로이론. 이건 전자회로고 회로이론이고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걸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아니면 이게 굉장히 유사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같은 학문이 아니고 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학문이지만 이 일렉트로닉스는 그거 아닌 이 디바이스 프로퍼티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여기 있는 이 회로이론은 여기를 하기 위한 굉장히 간단한 툴입니다. 툴.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기 위해서 다항식을 알거나 인수분해를 아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공업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는 필요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걸 공부하기 위한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학문 자체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 일렉트로닉스에서 사용되는 회로이론의 지식은 굉장히 작습니다. 전체 중에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로이론 지식이 없기 때문에 회로이론이란 과목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렉트로닉스를 공부하는데 힘이 들다, 못한다.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전자회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한 학기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이 전자회로에서 쓰는 회로이론의 지식은 극히 간단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오음법칙을 넘지 않습니다. 오음법칙. 아니면 몇 가지 아주 간단한 5가지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회로이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용하지. 그래서 나머지는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렉트로닉 서킷 시스템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얘기합니다. 자, 이거 착각하면 됩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합니다.
자, 좋아합니다. 자, 일렉트로닉 서킷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목적이 뭐냐면 일렉트릭 시그널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프로세스하는 거죠. 아까 앰플리파이어에는 작은 신호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 어떤 형태로 변환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큰 신호를 필요에 의해서 작은 신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렉트릭 시그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시그널을 원하는 쪽으로 프로세스하는 게 일렉트로닉 서킷의 목적이고 거기에 사용되는 아까 어떤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디바이스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지스터 저항이죠. 저항, 캐파시터스, 인덕터스 그리고 트랜스포머 등등의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그런 어떤 이런 컴포넌트를 이용합니다. 이 컴포넌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런 걸 전부 다 패시브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패시브 컴포넌트. 자,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합니다. 패시브 컴포넌트이고 그런데 이 패시브 컴포넌트만 이용하면 일렉트로닉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신호를 크게 한다든가 등등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건 할 수 있지만 큰 신호를 작게 한다든가 신호를 나눈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신호를 크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시브, 자기 자신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패시브 컴포넌트로 부르고 예를 들어서 작은 신호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추가로 새로운 컴포넌트이 필요한데 거기에 사용되는 컴포넌트이 다이오드라는 컴포넌트 그리고 BJT라는 컴포넌트 그리고 MOSFET이라는 컴포넌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미 1학년 때 공부한 내용이고 새로운 컴포넌트를 배워서 이걸 전부 다 이용하면 원하는 대부분의 형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일렉트릭 시그널 컨버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공부할 디바이스를 이건 패시브 디바이스였고 이건 반대로 액티브 컴포넌트 이라고 부르는 이 디바이스는 뭘로 만들어졌냐 하면 소위 뭡니까? 세마이컨덕터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이컨덕터스에 대한 얘기 이제 조금 이따 합니다. 세마이컨덕터스라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3개 더 공부하게 되고 이 내용을 알고 이거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를 알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는 서킷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셀폰이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가 새로운 이퀴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뿐만 아니라 어떤 소스가 필요합니다. 시그널 소스, 일렉트릭 시그널 소스가 필요한데 그 소스는 볼티지 형태로 존재하는 볼티지 소스 아니면 커런 형태로 존재하는 커런 소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자, 여기에 대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용어만 이해합니다. 여기에 대한 건 이제 한 학기 내내 이걸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일렉트릭 서킷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앰플리파이어스,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앰프죠. 소위 앰프라고 부르는 작은 신호를 크게 하는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이 과목에서 또 하나 공부하는 어플리케이션 서킷이 렉티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건 나중에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무수히 많습니다. 이 세상엔 무수히 많은 일렉트로닉스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공부합니다. 왜 이 두 가지만 공부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렉트로닉스 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이 있는 이 과목에서 배우는 일렉트로닉스는 그냥 일렉트로닉스가 아니라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마이크로란 말은 뭡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혹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서킷이라고 불리는 이런 특정한 형태의 전자를 공부하는데, 이 마이크로는 말은 어떤 거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실리콘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세마이 컨덕터의 일종인데 굉장히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칩이 있습니다. 칩이 뭡니까? 콘칩 같은, 감자칩 같은 조각입니다. 조각. 굉장히 작은 조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크게 그렸지만 굉장히 작은 실리콘 칩이 있고, 이 실리콘 칩 위에 서킷을 만듭니다. 회로를 만드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인쇄하듯이, 인쇄 과정과 비슷합니다. 인쇄하듯이 여기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만들어 넣습니다. 컴포넌트이 있고, 인쇄하듯이 굉장히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굉장히 작은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걸 연결하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 원하는 커넥션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리드, 핀을 설치하고, 여기 핀들이 있죠. 핀들이 설치하고, 여기에 신호를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신호가 나온다든가, 그리고 이걸 어떤 패키지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어떤 이런 형태의 패키지에 집어넣은 이런 서킷이 바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IC입니다. IC.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인티그레이티드, 결합된, 단순하게 결합된 게 아니라 굉장히 덴스하게, 아주 정교하게 결합된 서킷. 그래서 IC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IC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IC. 부르는 이런 전자회로를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일렉트로닉스는 실험실에서 만드는 뭐 그런 일렉트로닉스가 아니라, 물론 일렉트로닉스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 IC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어플리케이션 하기 위한 지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여러분들 교과서 무거워서 내 표지만 가지고 다니는데, 제목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서킷입니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서킷.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가, 이 사람 이름이 너무 큰데, 이 제목의 의미가 바로 이런 식의 일렉트로닉 서킷 전자회론 중에 이런 형태의 전자회를 공부하고자 하는 책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표지에 있는 그림이 이 IC의 내부를 어디서 본 겁니까?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그러면 이 그림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요 하나하나가 뭡니까? 전부 다 컴포넌트이고, 여기에 수백만 개의 컴포넌트이 있습니다. 작은 칩 안에 수백만 개의 컴포넌트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셀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옛날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능을 작은 공간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테크닉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이 강의실만한 서킷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공간에, 그것도 불과 뭐 50년 전에는, 그런데 그렇게 큰 스페이스를 필요했던 그런 일렉트로닉스를 이런 기술로 작은 칩 안에 집어넣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내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때는 공부하는 과정은 이런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항상 이 IC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고, 옛날에 비해서 전자회로가 크게 바뀐 건, 최근에 특히 급격히 바뀌고 있는 건, 모든 전자회로가 이 IC를 만드는데 타겟을 하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의 전자회로학은 전혀, 뭐 프린시플은 같지만 형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한 학기 동안 앰플리파이어만 공부합니다. 대부분 80% 이상은 앰플리파이어. 왜 무수히 많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수백만 개의 일렉트로닉스가 있는데 왜 그 중에 앰플리파이어만 공부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걸 이해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저절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앰플리파이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모든 걸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앰플리파이어의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 기술, 서킷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앰플리파이어만 공부하면 나중에 모든 전자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디자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또 하나는 이 전자회로와 일렉트로닉스와 세마이컨덕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일렉트로닉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런 패시브 컴포넌트만 사용한다면 굉장히 제한된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앰플리피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마이컨덕터를 이용한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가 여기 다이오드, BJT, 모스펫이란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마이컨덕터와 이 일렉트로닉스와는 같이 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세마이컨덕터 자체를 공부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때, 4학년 때 1년 내내 공부하는 학문이 있고 여기는 이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전기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세마이컨덕터의 물리적인 성질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일렉트로닉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은 옛날에는 50년 전에는 이 세마이컨덕터가 반도체죠. 어떤 뜻입니까? 도체의 뭡니까? 반대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아니고 뭡니까?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반반 가지고 있는 절반만 도체입니다. 절반만 도체. half 컨덕터입니다. 반대가 아니고 절반만. 나중에 자세히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건 원래 있었던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그 전에 이 세마이컨덕터를 이용하기 전에는 베큐um 튜브라는 진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공관. 그래서 베큐um 어떻게 쓰나? 베큐um 튜브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진공관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옛날에 뭐 50년 전에 있었던 2차 대전 같은 데 보면 그 회로 자체는 굉장히 정교한 회로입니다. 특히 그 레이더라든가 이런 거 아주 정교한 전자회로죠. 거기에 사용되는 건 베큐um 튜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음에 이 반도체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반도체를 첫 번째 이용한 게 BJT라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스펫 나중에 공부합니다.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FET이라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얘기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CMOS IC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옛날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거 지금 가능하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아웃 잠시 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하고 나하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약속은 지켜집니다. 자, 일단 이제 그 전자회로를 가리키는 데 대한 이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뭐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자회로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자회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전자회로를 뭐 하는 겁니까? 크리에이션하고 디자인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걸 공부하고 그 전에 있는 전자회로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죠. 기본적인 프린시플을 쌓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백큐um 튜브, BJT, 모스펫, CMOS IC로 가면서 전자회로가 많이 바뀌고 복잡해졌지만 거기에 흐르는 변하지 않는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그 프린시플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프린시플을 공부하면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렉트로닉 서킷, 일렉트로닉스를 궁극적으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창조하고 크리에이션하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아주 광범위한 지식을 짧은 시간에,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입해야 됩니다. 주입. 그래서 내 수업이 엄청난 주입식입니다. 한쪽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주입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느낍니다. 이게 굉장히 일방적이다. 거의 여러분들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질문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뭐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싫어합니다. 속으로는. 가끔 내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하는 질문. 곧 내가 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방적이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주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면, 아니면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내가 아는 걸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뭐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질문하면 바로 답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질문에 답할 것인가, 시간을 달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답을 준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일방적인 수업이 된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대학교 오면 무슨 세미나 스타일의 수업을 한다. 전혀. 뭐 다른 데는 맞을지 몰라도 이 공학을 하는 데는, 특히 전자회로를 하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전자회로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토론해도 남는 건, 앞으로 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지식을 주입받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파워포인트, 소위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쓰는 뭐 이런 거가 좋은 형태의 수업이 전혀 아닙니다. 2000년도 이후에 와서 가장 반교육적인 도구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쓰는 거. TP 해가지고 잘 정리된 TP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물론 불가피하게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렇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ABEC이라는 제도는 여러분들 교육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ABEC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건 어떤 다른 뭐 행정적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고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BEC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곧 없어질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내가 이제 저쪽 3호관 있죠? 이 11호관이 아니라 IT 3호관에 있고, 이 오피스 아워에 아무튼 찾아오면 되는데,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홈페이지에 호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게시합니다. 호목을 게시하고, 여기에 있는 이 날짜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날짜가 시험을 근본적으로 3번 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는 시험을 치지 않고, 임시시험 테스트 넘버 1, 테스트 넘버 2 두 번이 있고, 이 날짜와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치고, 그리고 헬프 세션이라는 게 있는데, 곧 저 뒤에 있는 경대복사에 준비를 합니다. 다음 주쯤 준비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선배들을 한 20년 가르치면서 출제했던 문제를 모으고 해답을 같이 첨부한 Problem Solu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내용이 있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넘버 1이 있으면 그 전에, 이틀 전에 문제풀이 납니다. 문제풀이. 소위 문제풀이입니다. 기출 문제풀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합니다. 여기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설명하면서 어떤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테스트 넘버 1을 위한 헬프 세션이 있고 테스트 넘버 2를 위한 헬프 세션이 있고, 이게 여러분들 선배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시험이 있고, 그때도 물론 헬프 세션이 있고, 파이널 스케줄은 과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학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이 두 개는 별도로 여기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장소에서 시험을 치게 되고, 이 범위도 이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자, 클래스 체인지가 있는데 클래스를 캔슬하는 거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클래스를 캔슬하지 않고 체인지합니다. 리어레인지합니다. 자, 중요한 게 다음 주에 불가피하게 일주일 동안 내가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 2번 수업,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이때로 옮깁니다. 토요일. 그래서 이번 주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여기 있습니다. 이게 2번은 내 개인적인 출장에 의한 리어레인지고, 현충일은 전에 미리 수업을 하고, 또 학부에서 여기 기록하지 않은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걸 작성할 때는 알려지지 않아서 기록을 못했었는데, 학부에서 뭐가 있냐면,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3월 28일에) 수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구룡포 쪽 갑니다. 가는 학생 거의 없죠, 근데. 수업은 안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요건 학부에서 하는 거고, 요건 이제 공휴일, 법정 공휴일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건 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P-SPICE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P-SPICE 랩. 그 전자율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율을 스스로 부품을 이용해서 만들고 실험하는 건데, 그걸 할 수 없어서 대신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험을 대체합니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소위.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툴로서 P-SPICE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3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루만 참석하면 됩니다. 같은 수업을 반복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때 하는 내용은 아까 얘기한 이 Problem Solution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 헬프 세션에도 필요하고, 이 P-SPICE 랩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음 주쯤 경대복사에 준비되면 구입합니다.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이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도 많이 구입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코스 아웃라인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걸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게 이 컴퓨터 에이드 아나리시스 앤 디자인 오브 P-SPICE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는 홈워크를 3번 혹은 2번 어사인합니다. 그 홈워크는 성적에 굉장히 큰 비중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합니다. 이 교과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한 교과서고, 좀 무거운 게 흠이지만 여러분들은 표지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교과서 자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하고, 여기 교과서에 대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교과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 현존하는 교과서 중에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뭐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내가 여기에 이런 걸 잘 정리해주면 줄수록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교과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거 정리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이걸 뼈대로 삼아서 교과서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보충해야 됩니다. 근데 교과서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전부 다 읽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 테이블을 하나 줍니다. 이번 수업의 어느 내용을 공부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교과서의 페이지를 알려주고 적어도 그 페이지를 읽으면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이 거기에 있고 보완이 돼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가 되고 또 아까 여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오늘 공부한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보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학생이 학기 초에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나는 다 풀고 말겠다. 그런 학생이 많은데 성공하는 학생도 물론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여기 뭐 모든 문제가 다 좋은 문제는 아니니까 여기에 적어도 그 테이블에 표시된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풀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됐습니까? 뭐 할 얘기 다 했나 모르겠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날짜들이 중요합니다. 이 날짜는 가능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스케줄하고 컨플릭트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바꾸든가 그쪽을 어레인지 하든가 정 안 되면 이 수업을 드랍하든가 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건 바꾸지 않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굉장히 까다롭고 쉽게 얘기하면 지랄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수업 중에 잡담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내가 수업에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행위, 수업을 디스트랙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에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줘요. 그래서 이 수업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잡담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하는 잡담 중에 내용의 대부분은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뭐 필기가 안 보인다든가 잘못 썼다든가 이게 뭐냐지만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금합니다. 여기 내 필기체가 처음에 굉장히 난해한데 학생들이 굉장히 컴플레인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뭡니까?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나중에 앰플리파이어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뭐 극단적인 예지만 여기에 있는 단어는 몇 번 지나면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 그거 그렇죠? 자 그거 또 하나고 자 어쨌든 여기 4개의 챕터를 배웁니다. 4개의 챕터인데 오늘 배운 내용이 이거고 이 부분이고 이 세마이 컨덕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3개의 챕터는 디바이스 하나하나입니다. 새롭게 배우는 반도체 디바이스, 다이오드, BJT, 모스펫에 대한 디바이스를 하나하나 배우고 그 디바이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앰플리파이어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만 공부합니다. 됐습니까? 자,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그레이딩 팔리시가 입니다. 그레이딩 팔리시 여기 보면 이 테스트 넘버 1, 테스트 넘버 2, 그 다음에 파이널 이그잼 3번 치는 게 28%씩 그 얘기는 테스트 넘버 1까지 보고 그걸 또 그 내용을 다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끊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테스트 넘버 1을 봤다면 앞부분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시험은 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만 모든 걸 이해해야만 이 뒤가 가능하지만 이게 굉장히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테스트 넘버 1이 끝나고 많은 학생이 좌절합니다. 근데 여기 또 새 출발할 기회가 있죠. 새로운 디바이스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넘버 2에 BJT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그래도 또 새로운 디바이스를 써요. 끝까지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비디오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합니다. 홈워크를 어사인하는데, 홈워크 2번이나 3번 어사인하는데 홈워크가 여기 16%로 반영을 합니다. 성적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홈워크 한 번 어사인 제출하지 않으면 이 시험에서 가장 쉬운 문제 20점짜리 하나를 안 푸는 거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홈워크는 대부분 학생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이제 홈워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하게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다면 전부 다 20점을 받는데 자기 혼자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가장 쉬운 문제 한 문제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홈워크. 또 하나는 그 홈워크를 성적에 반영합니다. 정확히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비중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홈워크의 점수가 여러분들 학점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룰이 있냐면, 만약에 홈워크가 일리갈, 불법적인 방법으로 작성하고 제출됐다 그러면 홈워크 하나가 대략 20점입니다. 20점.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다. 그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모릅니까? 마이너스 20점입니다. 마이너스 20점. 그래서 이제 이게 피스파이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홈워크인데,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눠 가졌다. 같은 파일에서 시차를 두고 프린아웃 했다. 프린아웃해서 데코레이션만 약간 바꾸고 했다. 그러면 그건 뭐 명확한 불법 행위 마이너스 20점. 누가 누구 걸 카피했는가 따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0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홈워크를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나란히 놓고 카피한 거다 라고 판단이 되면, 물론 판단은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여러 번 신중하게 하면 마이너스 20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악의 경우 이 코스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0점. 그래서 마이너스 60점인 학생은 없었지만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시험에 15점 받고 마이너스 20점 받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점. 됐습니까? 이거는 내가 꼭 지키는, 지난 학기에도 지켰고 항상 지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중요한 얘기 조금 이따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이번 클래스에. 그러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다 이걸 확인합니다. 다 만사를 치고 확인해서 어떤 경우엔 뭐 20명, 30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어떤 게 일리걸 카피인가, 일리걸 카피이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끼리 상의하고 얘기하고 나한테 질문하고 우리 학생한테 질문하는 거는 권장합니다. 그건 권장합니다. 그러나 그 답안을 작성할 때, 홈워크, 솔루션을 작성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아무 도움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거기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여야지, 그게 아니라 친구 거가 이쪽으로 옮겨져 왔다. 시뮬레이션이 내 스스로 서킷을 이해하고 온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남의 결과를 빌린 거다. 그런 건 전부 다 그게 기준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마지막으로 제이수, 억제 방침에 따라서 제이수하는 사람은 전체 학점에 얼마를 받습니까? 93%만 받습니다. 93%. 그래서 대략 그게 한 단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점이 한 단계 내려갑니다.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비디오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가, 웹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웹하드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이용하는가, 거기에 패스워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이나 다음 주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질문. 그 프로그램을 알아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좋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 나한테 찾아와서 받아가는 것도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나한테 오면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 있어서. 그리고 그 피스파이스를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다른 질문. 오늘이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질문.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칩니다.